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진했던 시장 흐름을 이번 주에도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의 부채 한도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다행히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주를 함께 밀리면서 낙폭이 조금 컸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길게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조금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지 반등은 할 수 있을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경 차장, 이화진 과장 모셔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옷은 빨갛게 입었는데 시장이 너무 파란불만 보여주고 있어서 힘이 안 나네요. 계좌에도 계속 파란불만 찍히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투자 심리상으로 있었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투자 심리 지표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 20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전엔 몇이었나요? 그 전에 보통 거래가 원활하게 되면 60 정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ISM 비슷하게 5 이상에 있을 때는 투자 심리가 매수 강도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흐름인 것 같고요. 5 언더 특히 20에 근접한다라고 하면 매매 특히 이제 매수 심리가 굉장히 최하단을 기록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잘 맞아요. 과거에도 저희 코로나 때 보시면 그때도 매수 심리가 코스닥 보시면 지금 20을 기록했잖아요. 거의 이제 최저 심리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심리적으로는 이격 부분에 있어서 거의 하단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래소 같은 경우가 오늘 거래 대금이 6조 8천억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연중 최저치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여기 보시면은 SG 증권 창구로 나와 있는 매도 우위 종목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DYPNS 그리고 DBI텍 3,000당 매도 우위 상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좀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 쭉 기간에서 이제 선후배들하고 쭉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이 이제 실적 발표 전으로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좀 관망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 쪽에서 어느 정도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회피하려는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런 앞서 내는 부분들이 좀 발현이 됐던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움직이는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심리적으로나 지수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바닥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심리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좀 올라오는 시장에서 좀 확인하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아무래도 호재보다는 시장에 악재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악재에 또 민감해진 시장이지 않나 싶어요. 오늘 이렇게 파란불을 이어가는 시장을 과장님은 어떻게 좀 파악하셨어요? 결국에는 그동안 지수를 끌어올렸던 거는 2차 전지 땅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2차 전지가 그만큼 빠지게 되면서 누가 이 시장을 메꿨느냐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덩치가 이제 그 정도로 큰 섹터들이 이제 올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작은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런다고 IT가 이제 크게 올랐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엔터주들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주들이 간간히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일단 보였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렸던 그 정도의 무게를 다른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좀 보완을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2차 전지가 어디까지 빠지느냐에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테슬라 이후에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도요타 시장 캐파를 누가 이거 먹을 수 있냐 여부인데 물론 파나소닉도 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사실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충분히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캐파에서 조금 다른 쪽의 분야가 생각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도 이미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내재화하고 그만큼 시장을 진입하겠다고 했던 만큼 만약에 도요타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나 현대차 그룹에 대한 그런 수요도 어느 정도 뺏긴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에코프로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배터리 셀과 같은 부분도 수요도 조금은 밸류에이션에서 어느
정도 좀 낮춰야 되지 않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2차 전지 시장에서 조금은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서서히 이제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흐름들이 조금씩은 꿈틀대는 모습은 없지 않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 뭐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서서히 드러났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제약 바이오가 실적이 좋네. 하지만 이제 2분기 때부터 이제 여러 학회나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나오고 있고 뭐 셀트리온의 이제 7월 1일 달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출시 예정에 있고 네. 그리고 머크사나 유황약과 같은 폐암 치료제에 대한 인상 3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임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유황약뿐만 아니라 뭐 오스코텍이나 ABL 바이오와 같이 이 적용증을 같이 썼던 부분을 회사까지 이제 어느 정도 나비 효과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2분기, 3분기 때는 이제 주도 섹터가 크게 뒤바뀔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들어봤고요. 두 분과 더욱더 자세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가 올라왔는지 키워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이 코스닥의 향방과 함께 제약바이오 섹터도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하락장에서도 흐름이 좋았던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 마지막으로는 이슈가 나왔었던 OLED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투심이 악화되면서 연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른 게 없어서 낙폭이 크지 않다라고 쳐도 코스닥은 그동안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더 큽니다. 사실은 예상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2차 전지만 올랐고 다른 종목들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또 하락폭이 정말 크죠. 네. 반등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이제 아마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들 고객들 잔고를 본다라고 하면 신용 잔고를 굉장히 좀 잘 견뎌왔던 잔고 흐름이었는데 네. 이제 오늘까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을 좀 견조하게 했던 계좌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 연초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서 대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산 게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했고요. 네. 각각 수익률이 현재 주가는 좀 하락을 했더라도 한 390%, 143%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이제 소위 말해 삼형제라고 하죠.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고 나노신소재 최근에 이제 첨보까지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띠는 종목들도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 JYP랑 SM, YG엔터 이 3사를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대금으로 봤을 때는 1, 2, 3일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이 바라보는 시각과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실현이 됐지만 전혀 좀 다른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요. 네. YG엔터와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장비 정도 쪽에서 과정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편입을 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약간은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하반기에 돌아서는 업종에 대한 선취매를 진행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와 종목별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랑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수익률로 결과를 실현시키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하반기에 긍정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를 좀 준비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하고 비슷하게 엔터주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적으로 보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약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 구간 내에서 하반기 좋아지는 업종과 턴어라운드한 업종에 대한 시각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시각을 좀 접근해서 포트를 좀 어느 정도는 변경하는 시점을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오늘 대부분 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확인하고 하반기 시장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이 지금 810선까지 위태하잖아요. 근데 네.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 조정 중이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조정을 각오를 하고 기다려야 될지 어떤 분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좀 아싸하고 분할 매수하는 타이밍이다라고 하시던데 정말 저점 매수를 해봐도 될지 아니면 정말 위기라고 보고 현금화나 관망을 해야 될지.
저는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반등세를 한다기보다는 네. 그동안 보니까 시총 이제 코스닥 순위를 이제 한번 쑥 읽어봤을 때 게임주나 엔터주나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어느 정도 좀 중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과 LNF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 게임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임을 합치게 되면 대략 한 35조 정도가 되고 만약에 이제 JYP가 이제 겨우 3조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이 게임과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2분기,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네. 물론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워낙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런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 끌어올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강조되었던 부분이었고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가늠을 했을 때 물론 아마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지수에 대한 비중 차이가 조금 더 좀 기울기가 좀 많이 차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반도체나 이런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들이 워낙 덩치가 크지만은 아직까지는 코스닥 쪽에서는 그 비중이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좀 더 시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상위 그룹주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흐름을 보았을 때 충분히 제가 볼 때 상위 5위권 안으로 하나, 두 개씩 이제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섹터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코스닥 지수 자체로는 오르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1, 2위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하지만 섹터별로 비중을 봤을 때 충분히 이런 비중 자체가 좀 뒤바뀔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위주는 제약바이오와 게임과 엔터주들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차이를 좀 확인을 하고 이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차장님은 푸트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떤 섹터를 위주로 담아봐야 될지 저희가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태양광과 풍력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IRA 세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일단 국내 태양광 풍력 기업들의 보조금 축소 우려가 좀 완화됐습니다. 하나솔루션이랑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한숨 돌리게 된 걸까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호재 부분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퍼스트 솔로와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기록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준비하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IRA 세부 법안에 대한 머터리얼 쪽에서 50%는 자국에 대한 생산 그리고 미국과 협력이 되어 있는 FTA 기업 그리고 50%는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 이런 세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3분기부터 발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중국 신장지구 노동 집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슈로 들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 부분을 발현을 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셀과 모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중국 내에서 생산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미국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국내 기업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좋은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최근에 3조 정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 좀 넓게 본다라고 하면 2025년까지 8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수집 계열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셀 같은 경우에는 OCI를 중심으로 시장 대응을 한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모듈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폴리실리콘 쪽에 대한 기초 수직 계열의 생산에서 완성에 대한 부분까지 이어지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 미국 내에서는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진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향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면 생산되고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커질수록 석유, 화학 에너지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한계가 더 명확해지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각각 공공기관 내에서도 점진적으로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뭐 급속 충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2년, 3년 뒤에는 전기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과정이 오거든요. 그러면 태양광 모듈과 셀 생산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도 전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진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롯데 머티리얼즈라고 하죠. 했던 부분들이 말레이시아에 생산하는 가장 큰 배경은 전기료가 싸서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태양광에 대한 기초 폴리실리콘 모듈과 셀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도 전기료가 저렴해야 생산이 된다라는 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국내 기업들이 따라가면서 수혜적인 부분들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풍력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요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밑쪽에다가 최근에 2조 정도 투자 계획을 발현을 했고 올해 빠르면 10월부터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풍력은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발현을 해주고 있고 아마 수주 부분들이 빠르면 뭐 실적 발표 5, 6월 달, 이번 달, 다음 달부터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확실하게 정부 쪽에서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2년 동안 겪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3분기 특히 하반기에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시각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태양광과 풍력은 국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포트를 좀 뭐 10에서 15% 정도 편입을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1등 기업을 편입하는 게 가장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시장 얘기를 할 때 우리 호호님께서는 2차 전지 좀 안간 종목 좀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IRA 수혜주 안에서 2차 전지에 가려져서 좀 상대적으로 못 갔던 게 이런 태양광 관련주잖아요. 보니까 IRA에서의 수혜가 2차 전지보다 태양광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던데 태양광 관련주가 사실 그동안 2차 전지에 비해서 조금 초라한 주가 수준을 보여왔잖아요. 이제는 좀 반등이 이어질지 하나솔루션 너무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네. 더 내려가지 않을지. 일단은 근데 이번에 IRA의 추가 정책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동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80% 9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웨이퍼나 인곳이나 관련된 이제 이런 부품들을 오히려 이제 임시적으로 허용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도 그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풀어졌다는 측면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다행 중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이제 H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비중이 7%밖에 되지 않고 국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49%, 4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모듈에서 양명형 모듈을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대한 세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면제가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이제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 대신 관세가 안 붙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하나솔루션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 이제 그 큐셀이라고 하죠. 하나 큐셀이 북미 시장에서 약 30% 이상을 이제 주거용이나 이제 상업용 쪽에 모듈 생산을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향후 뭐 2026년에는 오히려 70%까지 그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고 얘기를 했던 만큼 오히려 원활한 이제 수율 자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2차 전지가 오히려 빠지면서 오늘 사실 2차 전지 빠지는 부분도 또 하나가 있는 게 중국 쪽의 2차 전지가 실제로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했다는 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좀 투심을 더 안 좋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IRA 혜택에서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모멘텀이 더 많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태양광이랑 풍력 안에서 뭐 대장주 위주로 한번 넣어볼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 CS 베어링 정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은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과장님도 대장주 위주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사실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이 가장 대장주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회사는 폴리실리콘 자회사도 작년에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직 계열화가 가장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관점을 쳐다봤을 때는 네. 하나솔루션이 커갈 수 있는 모멘텀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력보다는 태양광인가요? 그렇다면? 예, 저는 풍력보다는 태양광을 일단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태양광 쪽은 포트 안에 조금 넣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장기적인 IRA 수혜를 보면서 길게 좀 차근차근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조금 하락하고 있는 섹터죠. 오랜만에 OLED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내년에 OLED 아이패드를 출시하고 또 26년에 맥북을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OLED 맥북 양산을 미룬다고 하죠. 일단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OLED 관련주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좀 밀렸는데 이에 대해서 타격을 받을까요? 아마 이제 OLED가 이제 뭐 8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8세대인가요, OLED? 네, 그 광고 선전에 있어서 OLED 네. 8세대라고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하이마트라든지 가전제품 매장에 가서 본다라고 하면 설명하시는 분조차도 네. 그 앞선에 있는 OLED랑 현재 이제 남아 있는 OLED가 반응 속도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화면 구현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해요. 지금은 7세대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8세대라고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만큼 패널 가격이 하락이 추세적으로 왔고 수요 부분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뭐 수요와 공급 단에
입장에서 맞춰지지 않는 부분들, 특히 가전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맥북이라고는 하지만 점진적으로는 뭐 디램하고 비슷하게 어느 정도 치킨 게임이 끝난 가운데 수요가 살아나면서 패널 가격이 정상화돼야 OLED가 좀 긍정적인 발현이 될 것 같고요. 삼성하고 LG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LG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뭐 OLED 쪽에 대한 계속적인 발현을 해왔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를 기반으로 하고 사실은 LED에 대한 기반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맞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차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모멘텀이 발현이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긴 했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맥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연이 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OLED 굉장히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구간이고 네. 답답한 구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좀 수요가 좀 살아나는 가운데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그때 좀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현재 업종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하반기 쪽을 바라보면서 조금 대응해봐도 될 것 네. 같다라고 하셨는데 뭐 사실 뭐 코로나 재택근무로 인해서 노트북이랑 태블릿 출하량이 증가세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다시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업계가 지금 발주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기사도 있던데 1분기에 좀 희망으로 반짝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뉴스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아닌가요? 아마 LG 쪽 관련된 OLED 특히 이제 큰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하면 네. 2025년에 이제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이 특허 부분들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속적으로 좀 발현이 됐고 네. 다만 아쉬운 거는 폭스콘이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스닥 쪽에 상장되어 있는 미니버스 회사를 폭스콘이 최근에 인수를 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LG 쪽에서 이제 그 애플 쪽에 대한 비밀 협약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기면서 애플 쪽에서는 2014년부터 준비했던 부분들을 LG 향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했지만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은 폭스콘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모습인데 애플의 대부분의 부품을 폭스콘이 만들거든요. 대만 쪽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OLED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폭스콘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OLED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하프가드님께서는 LG 디스플레이 가자라고 하시는데 그 종목 말고는 오늘 좀 많이 밀렸잖아요. 네, 일단은 이상근 차장님과는 조금 시기적인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보통 2분기 때부터 장비 발주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는 했는데 물론 맥북은 화면이 크기 때문에 OLED가 들어가는 소재단이 많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이게 예전에 OLED 같은 경우는 모바일 시장에서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을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전기차 전장 쪽에 들어가는 부분도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벤치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OLED가 이제 들어가는 시장 자체가 이제 점점 커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2분기냐 3분기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올해 당장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랑 그리고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이제 OLED가 본격적으로 접목하게 됩니다. 이게 맥북 때문에 사실 빠졌던 거는 만약에 맥북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에 따르는 이제 경쟁 업체, 뭐 레노바나 이런 다양한 이제 대만 업체 노트북 회사들도 맥북이 하네, 그럼 우리도 OLED 해야겠다라는 이런 시각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던 거지. 결국에는 OLED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하나둘씩 이제 변하고 있는 뭐 중국 BOE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이제 애플 아이패드로 들어가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벤츠나 이제 향후 아우디 쪽에 있는 전장용 여러 군데에 대한 OLED 시장이 점차 커가는 이제 하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맥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IT 전방적인 수요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잠시 우리 보류하자라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라도 IT 전방이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시점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둘씩 담아가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디스플레이 관련주까지 시장의 이슈들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특징주가 올라왔는지 세 가지 종목 먼저 보시죠. 네, 오랜만에 상승을 보여준 롯데지주 내일장 주가 향방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슈어소프트테크, 마지막으로는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던 게임주 안에서 펄어비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지주가 길고 긴 바닥권을 다지고 오늘 양매수와 함께 장대 양봉을 그렸습니다. 주가가 정말 많이 길게 부침이 있었는데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우리 차장님이 저를 보시면서 웃음을 짓는 게 잡혔는데 왜 웃으셨죠? 아, 제가 진짜 네. 뭐 이화진 과장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기업이 롯데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롯데가 M&A 하고 나면 네. 그 기업이 되게 좀 지지부진해요. 네, 뭐 가까운 네. 쪽에서는 하이마트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딱 고점을 찍었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롯데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좀 쭉 봤는데 뭐 전형적인 이제 바닥권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좀 일어나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 자회사 6개 정도에 대한 부분들 좀 반영이 되는 흐름인 것 같은데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네. 롯데쇼핑을 비롯해서 하이마트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롯데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는 바닥권을 형성했다라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대안이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뭐 마찬가지로 배당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주사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최선호되는 게 주 LG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CJ 마찬가지로 뭐 그 하단에 SK 정도 그래서 대안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굳이 오늘 롯데 반등에 대한 분위기를 타고 종목에 대한 편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는 하반기에 좀 좋아지는 지주사를 검토해 보는 게 편입에 대한 부분들을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수님께서는 상경쌤 신동빈 형한테 불려가요라고도 말씀을 하시네요. 두 분이 선호하지 않았던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예스를 주신 이유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게 결국 지주사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고 최근에 롯데케미칼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점, 롯데케미칼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네. 롯데쇼핑이고 롯데쇼핑을 또 가지고 있는 게 롯데백화점이랑 최근에 작년에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서 이제 그 롯데시네마 쪽이나 이런 부분도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작년보다는 좋지는 않을까라고 측면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빠진 거는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 번쯤은 들어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예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접근해봐도 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슈어소프트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내일도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질주가 계속될지 두 분의 의견부터 보시죠. 두 분 다 예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멘텀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요. 지금 진입을 해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 룸이 좀 많이 남아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검증 솔루션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국제인공지능 대전을 갔는데 이게 부스가 있더라고요. 또 물론 이제 최근에 이런 조금 섬세한 소프트 기술력을 요구하는 이제 이런 섹터들 조선이나 로봇이나 좀 IT 전방적으로 해서 많은 요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랜만에 이제 이런 상장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봤던 모습이 있는데 물론 생각보다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때 국내 유일한 좀 업체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안 그래도 로봇 관련주들이 하나 둘씩 해외로 진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소프트 테크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들이 오히려 향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국내 유일한 점에서 향후에 긍정적인 시그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게임주 안에서 펄어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매수와 함께 상승이 나왔죠. 너무 오래 또 바닥권 안에서 기어갔었는데 이제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펄어비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입니다. 펄어비스는 나뉘어졌습니다. 일단 너무 오래 지금 바닥권에서 기어갔잖아요. 이런 주가 흐름을 감안하고도 지금 투자할 만한 종목일까요? 펄어비스는 일단 최근에 P2E적으로 시끄러웠던 부분에서 굉장히 배제됐다는 점. 그동안 이제 신작이 연기됐다는 거는 사실 그동안 주가가 다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선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붉은 사막이 계속 이제 올해 연말이나 하반기 때쯤엔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내년 한 상반기쯤은 이제 신작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이 회사는 이제 모바일도 버리고 이제 콘솔 플랫폼 위주로만 일단은 시장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반기에 그 모멘텀이 있냐 이제 게임스컴도 있을 거고 지스타도 있을 거고 도쿄 게임스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향후에 뭐 인플레이 영상이나 이런 홍보와 관련된 영상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 참 주가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이트크로우가 이제 언리얼 게임 엔진 5를 이제 어느 정도 선보이게 되면서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었는데 일단 펄어비스는 자체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는 이런 엔진 게임 사용에 대한 어느 정도 교체 비용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은 이제 펄어비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예 이제 콘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게임 엔진을 통해 가지고 비용 삭감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여기서 시장에서 나도 한번 붙어보자 할 수 있는 펄어비스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중장기적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제 옹도 예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예스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게임주는 좀 순환매 한 번 없이 실적이 좋은 넥슨 말고는 좀 악재에 계속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뭐 이번에 P2E 이슈도 있고요. 게임주 전체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나요? 아마 1분기 가이던스 기준으로는 환율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조금 기대치 하회하는 실적들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는 3분기 말, 4분기 정도 성수기에 앞두고 좀 주가 반영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전체적인 게임 업종에 대한 분위기는 게임 연령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가장 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규 유저가 들어오고 게임이 발현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게임들이 다시 또 리사이클이 돼야 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 최근에 리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대 아저씨 리너지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발현이 되고 네. 원게임 리스크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좋았던 부분들이 위메이드를 필두로 해서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신작이 붉은 사막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워낙 긴 기간 동안 준비를 했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과거처럼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막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서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어닝에 대한 그로스를 주가에 반영을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뭐 20만 원, 25만 원 가는 흐름들을 기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업종 내에서 오늘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반향에 이끌어서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는 정도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까지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두 분은 여기서 지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상경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